CAD 3D인데 일단 우리가 3D를 할 때, 우리 2D 할 때 경험을 비춰보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라인 명령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뭘까요?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요. 줌, 펜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네. 3D를 하기 위해선 물론 명령어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맨 윗줄에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들을 적어놨습니다. 3D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또는 3D 오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빗이라는 게 궤도란 뜻인데 3D 오빗 명령어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원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3D 오빗 그리고 나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3차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3D 오빗 그리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으로 화면 제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을 잘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3차원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3D 오빗이 들어갑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이 3D 오빗은 결국은 뭐랑 같은 거예요? Shift 키하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D 오빗이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 이 뷰 큐브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얘가 뷰 큐브입니다.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있죠? 얘가 바로 뷰 큐브입니다. 눌러보세요. 탑을 누르면 탑뷰로 이렇게 바뀝니다.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구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구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구석을 클릭하면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탑뷰를 클릭할 수 있고 뭐 이스트, 웨스트, 노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기만 해도, 자,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뷰를 바꿀 수 있습니다. 3D 오빗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뷰 큐브 한번 써보시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뷰라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화면 정의 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뷰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 프리셋 보이시나요? 네, 탑뷰, 바텀 뷰, 레프트 뷰, 라이트 뷰, 프론트 뷰, 백 뷰, 사우스, 네, 노스, 이스트, 웨스트죠. 사우스, 네, 북쪽, 북서쪽,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이렇게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남서쪽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set current를 누른 다음 OK 누르면 뷰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동서남북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축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이렇게요.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Y축 방향 있죠? 여기가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우스 코리아. 네, 남쪽. 사우스, 노스, 웨스트, 이스트. 그러니까 X축의 방향이 동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우스, 웨스트 그러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본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본다는 뜻이 됩니다. 이 방향이 되는 거죠. 남서쪽, 지금 보시는 게 남서쪽 방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뷰 S 남서쪽.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남서쪽. 노스 북쪽이죠. 그러면 북동쪽. 이렇게 북동쪽에서 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플랜이요. 플랜입니다. 플랜이 뭐냐면 평면 보기입니다. 이렇게 플랜. 그러면 물어봐요. 옵션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현재 UCS의 XY면을 볼까요? UCS의 XY면을 볼까요? 원래 XY면을 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current UCS 누르면 이렇게 플랜 뷰로 바뀝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뷰 큐브 있잖아요. 이 뷰 큐브의 탑 뷰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똑바로 오도록. 그러면 네,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Z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입력해서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일단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바꾸어 놓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바꿔 놓고, 자, 렉탱글 골뱅이 100,100. 자,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각형 그려보시죠.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릴 거예요. 근데 자, 가만히 보시죠. 폴라 극좌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Z방향으로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폴라 트래킹을 쓰는 이유, 극좌표 추적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D 할 때 자연스럽게 Z축의 좌표를 잡아줘요. 이 상태에서 100 엔터 그러면 아이고 라인 이렇게 Z축의 좌표를 잡으면 1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Z축으로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건 편법이니까 빼고 라인 골뱅이 상대 좌표죠. X가 0이고 쉼표 Y가 0이고 쉼표 Z가 100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린 여지껏 Z를 다 빼고 썼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좌표라는 건 X, Y, Z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X, Y만 썼잖아요. 여기 쉼표 Z가 생략된 겁니다. 상대 좌표에서 골뱅이 X, Y, Z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던 겁니다. X 쉼표 Y 하고 여기를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X, Y 그리고 콤마 0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생략해버리면. 이해되셨나요? 생략하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이걸 복귀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0, 0, Z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Z축 방향으로 선을 그려버리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라인 골뱅이 0, 0, 100. 자,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요. 그러면 큐브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둘 다 3D처럼 보이나요? 근데 하나는 3D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보세요.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른쪽 게 이상하죠? 근데 일정한 각도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3D처럼 보이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착시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거는 정확하게 안 그린 겁니다. 마치 그냥 Z축 방향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3D 오빗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CAD는 투시도가 아니고 투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착시 효과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그렸나 안 그렸나,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보세요. 지금 평면으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평면으로 바뀌잖아요. 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화면을 많이 돌려다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면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아니, 일단 여기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서클 반지름 20. 자, 어떤가요? 바닥면에 그려졌나요? 주사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다가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바닥면에 잘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면상에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앞에 면 있죠.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라인은 X, Y, Z 상관없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서클은요? 어떻게 그려지나요? 바로 여기 XY면만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3D에서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전부 다 XY면에만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서클, 텍스트, 엘립스, 해치, 치수,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그려져요? XY면에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XZ나 YZ면에는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리고자 하는 면은 XZ면이에요. 이 XZ면에다가 원을 그리려고 해요. 안 그려진다는 사실이죠. 라인은 XYZ 방향 상관없이 그려지지만 서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XZ면에다가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다가 지금 이 벽면 있잖아요. 제가 짚고 있는 이 벽면에다가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벽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요. 제가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꾸면 여기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XZ면에다 그리잖아요. XZ면을 임시로 XY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냐는 뜻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면을 임시로 XY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UCS예요. 그게 UCS 명령어의 역할입니다. 여기 UCS, 사용자 좌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계. 자, 보세요. UCS 명령어 쓰고 제일 첫 번째 원점, 그 다음 X방향, 그 다음 Y방향. 그럼 보이시나요? XY면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라인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면 자, 해당 면이 XY면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서클, 반지름 20.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면에다 그릴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 서클, 반지름 20.
다시 라인, 서클, 반지름 20. 네, 그러면 어떤가요? XYZ면으로 전부해서 주사위처럼 구멍 낸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자, UCS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UCS하고 보시면 여기 월드가 기본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월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월드로 바뀌어요. 자, 렉탱글 골뱅이 30,10 라인 골뱅이 0,0,20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완성됐네요. 다시 카피. 자, 어레이 4개. 그럼 한 줄 됐죠? 자, 선을 그리는데 미드 포인트에서 10mm 이렇게 10mm. 자, 분해하고 필렛 다시 라인. 자, 퍼펜디큘러 안 되겠네요. 다시 라인. 아니, 카피. 다시 한번 카피. 그러면 필렛 됐고요. 다시 라인 옵셋 5mm. 자, 라인 골뱅이 0,0,-10 카피. 다시 카피. 다시 라인 나머지 트림. 다시 옵셋 10mm. 이거 분해해야 되는군요. 옵셋 10mm 라인 골뱅이 0,0,-10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라인 필렛 자, 이동하기. 자, 마지막은 트림으로 선정리.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3차원으로 모형 만드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3D로 만드는 걸 모델링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델링이요. 모델링에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메쉬 오브젝트입니다. 이거 같은 말로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캐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형 기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와이어 프레임, 지금 우리가 한 거, 철사 모양의 구조물, 즉 선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메쉬 오브젝트 또는 서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표면만 만드는 것, 표면만 만드는 겁니다. 면만 만드는 거죠. 면만 만들어서 표현할 때 쓰는 걸 메쉬 혹은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리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솔리드라는 단어 자체가 덩어리란 뜻입니다.
진흙이나 찰흙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뭉쳐가지고 그 형상을 만드는 걸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폴리선만 가능해요. 물론 서클도 가능해요. 서클 가능해요. 네.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닫힌 도형이요. 도형이 닫혀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가 꼬인 도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꼬인 도형은 불가. 아예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명령어가 뭐냐면 extrud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물론 revolve도 있고요. 근데 extrude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자, 라인을 그렸습니다. extrude 면이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메쉬입니다. 메쉬가 그물 모양의 형태를 메쉬라고 해요. 그물 모양의 면을 메쉬라고 합니다. 면만 만들어줬죠. 그래서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 하나 딱 그리고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마우스로 적당한 높이 클릭,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선은 안 돼요. 그죠? 자,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죠? 하나로 연결됐네요. 폴리선입니다.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도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그냥 메쉬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하나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그리고 조인을 합니다. 오픈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오픈된 도형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메쉬로 만들어줘요. 한번 해보시죠. 언두 취소합니다. 자, 라인 도형을 닫았습니다. 조인 도형 닫힌 도형이네요.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아까처럼 솔리드처럼 아까처럼 와이어 프레임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와이어 프레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이고. 그레이로 가야 되나? 이렇게요. 완전히 모양이 달라집니다. 3차원 표면이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명령어가 뭐냐면 쉐이드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 쉐이드 모드. 음영 처리하기란 뜻이에요. 표면 처리하기.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2D 와이어 프레임.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고요. 히든. 이렇게 뒷선 가리기. 뒷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여기에 조명 처리하면 사실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컨셉. 가상의 상태. 주로 이렇게 컨셉으로 많이 나요. 쉐이디드 역시 마찬가지 음영 처리하고 모서리 보기. 그 다음에 쉐이드 오브 그레이 회색으로 음영 처리하기. 스케치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기.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반투명 상태로 보이기. 보통 컨셉으로 놓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이렇게 면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인 익스트루드 이렇게 면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면만 올라와요. 쉐이드 모드 2D 그러면 이렇게 확연히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시죠. 자, 이번에 라인을 그릴 건데요. 제가 꼬인 도형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았습니다. 여기 팔자처럼 선을 이렇게 꼬은 겁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선이 꼬인 것. 우리 매듭이 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꼬였다라고도 합니다. 자,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익스트루드 클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One object remove from selection. 선택에서 취소됐답니다. Cannot sweep or extrude. Cannot sweep. Cannot 만들 수 없습니다. 돌출할 수 없습니다. self intersection curve. 자기 스스로 교차하고 있는 곡선은 익스트루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아예 불가능하다라 그랬죠? 자,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필렛입니다. 필렛이요. 반지름 0으로 하고 클릭하면 여기 꼬랑지가 사라지죠? 네. 이렇게 네 구퉁이를 아니면 구퉁이마다 이렇게 귀퉁이마다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꼬인 도형은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된 도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인.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pEdit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열린 도형, 얘는 pEdit를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필렛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pEdit. pEdit,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여기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죠. 바로 여기 클로즈 메뉴 뜨죠. 자, 그래서 클로즈를 누르면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오픈, 열기, 클로즈, 닫기. 도형 열고 닫기. 폴리선을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돌출하기. 그러면 이렇게 3D로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의 경우는요. 서클은 그냥 돌출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돌출하면 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선 4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서클도 한번 해보세요. 솔리드 도형은 일반적으로 트림이나 익스트루드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한 명령어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슬라이스 이렇게 4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 배우셨나요? 도형의 방정식 중 A집합, B집합, 교집합, 합집합 배우셨나요? 안 배웠나요? 저는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가요? 배우셨나요? 다른 분들은요? 네, 유니온이 합집합이고요. 인터섹션이 교집합이고요. 서브트랙트가 차집합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전부 다 선택하고 적당히 요만큼만 돌출해 보죠. 자, 쉐이드 모드 컨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유니온. 유니온은 원래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엔터.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유니온은 합쳐야 할 도형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자, 엑스레이를 볼까요? 그러면 반투명으로 보면 여기 합쳐진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인터섹션입니다. 교차요. 인터섹트, 교차입니다. 자, 인터섹트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되는 부분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처럼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좀 달라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죠?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서브트랙트입니다. 빼기. 서브트랙트 빼기. 자, 한번 빼보죠. 서브트랙트 먼저 A가 되는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B가 되는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B 부분이 A에서 싹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A를 선택하고 엔터, B를 선택하고 엔터. 어떤가요? 오른쪽하고 왼쪽의 결과가 달라져 버렸죠. 네, 이렇게 세 개입니다. 기본 이렇게 세 개예요. 슬라이스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과제물 중에 우리가 아까 요걸 했죠. 다시 해봅니다. 잘 보세요. 렉탱글 30,10 익스트루드 20 이걸로 끝이에요. 카피 어레이 4개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0,10 아이고 다른 데로 갔네요. 자, 익스트루드 보시면 이쪽이 Z 플러스 방향,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 자,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큰 도형에서 엔터, 작은 도형을 빼주세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이동하기 가운데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저쪽으로 가버렸네. 자, 카피 자, 동시에 합니다. 익스트루드 두 개 동시에 하고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큰 도형에서 엔터, 작은 도형을 두 개를 동시에 뺍니다. 그리고 엔터. 아까 만들 때에 비하면 어떤가요? 훨씬 쉬워졌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면도 있고 바로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건 바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이렇게 4개 쪼로록 한번 해보시죠. 자요. 이번엔 얘네들을 할 건데 요게 슬라이스입니다. 얘가 슬라이스로 작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카피 자, 어레이 3개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자, 보니까 사각형이 여기 면에 있어요. 여기 면에. 그러니까 뭘 바꾸면 돼요? UCS를 바꿔야 됩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여기 UCS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0. 그리고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이렇게 구멍 낸 거고요. 자, 라인.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끝점으로 자, 조인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3개 빨리 해보시죠. 이번엔 슬라이스를 할 겁니다. 슬라이스는 3점을 입력하면 돼요. 아까 우리 UCS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원점 X방향, Y방향 3점 찍었죠. 네, 이런 거 이제 3포인트라고 하는데 슬라이스도 3포인트입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쪽을 남길 거죠? 남기는 방향을 한 번 더 클릭해 줘야 됩니다. 자, 슬라이스입니다. 자르기. 슬라이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객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근데 옵션이 많아요. 여기 보면 스타트 포인트 오브 슬라이스 플랜. 이거 2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3포인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3포인트.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가 나오네요. 첫 번째 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온 데자이어 사이드. 남길 부분이요. 남길 부분 클릭. 그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남길 부분.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똑같아요.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근데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5mm 돌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두 개는 유니온입니다. 두 개 결합. 아무런 효과가 안 나오지만 눌러보면 압니다. 아이고, 잘못 만들었구나.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대각선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다시 렉탱글 15,10 카피. 자, 익스트루드 하나는 끝까지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다음 얘는 UCS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옆면으로 와야 돼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주고 다시 조인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